라이스를 라이스, 런 같은 경우 런, 분명한 R과 L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발음, 영어 공부하지 최초로 4개의 국어를 다 배울 수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아주 재미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영어교재 아학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팝송 같은 거 들으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어렸을 때 표기해서 따라 부르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1920년 보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 영어 선생이 발음이 너무 후져서 자기 못 듣겠다고 수업을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단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발음이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일본 선생 발음이 후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평생의 짐이 되고 있는 영어 교육,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아시겠지만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에 의해서 쇄국 정치가 지속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되는 서구 열강의 요청에 의해서 1882년 5월 22일 고종 19년입니다. 강화도 제물포에서 미국과 조선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후에 이듬해 미국은 조선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특명 정권 대사라고 해서 루시어스 푸트를 파견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미국의 대사를 파견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트 대사의 건의로 대사를 파견해 준 데 대한 그 답례로 조선에서 미국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빙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보빙사란 말은요, 이 보가 대답하다, 답례로 인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결처 보은, 인과 응보. 빙은 초빙하다 할 때 쓰는데요. 이제 뭐 부른다, 찾아간다, 안부를 묻는다 그런 뜻의 빙입니다. 그러니까 보빙사는 뭐냐면 답례로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절단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초로 바다 건너 미국에 1883년 7월 16일 출발하게 됩니다. 정확히 140년 전 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빙사로 민영이, 홍영식 등 이제 젊은 관료들이 함께 이제 임명이 되는데, 관료가 3명, 또 수행원이 5명, 통역이 3명 등으로 총 11명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일본에서 주일 미국 공사의 주선으로 퍼시벨 로렌스 로웰이라는 사람이 합류해서, 그리고 이메아오카 스네지로라는 로웰의 비서 겸 일본인 통역사가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중국어 영어 통역자, 일본어 영어 통역자 등을 대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조선에서 7월 16일 인천에서 출항을 해서 일본에 갑니다.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또 준비를 합니다. 당시 태평양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전기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일본에서 다시 출항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또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9월 13일에 워싱턴 DC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8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뉴욕 타임스는 1883년 9월 18일자 기사에서 조선 보빙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보빙사의 옷은 오페라 합창단에 등장하는 고위 성직자의 옷차림과 비슷하다. 높고 검은 원추형 모자를 쓰는데 마치 알프스 산맥의 농부가 쓰는 모자와 흡사하다라고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에는 보스턴 극장에서 발레 공연을 관람하는데요. 당시 보스턴 글로브라는 언론에는 무표정과 냉정한 얼굴 표정들이 가득했다. 아마 이런 관람을 처음 해서 생소했을 것이다 라고 기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9월 28일 뉴욕시 근처의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병대 퍼레이드를 관람하는데요. 이 보빙사 일행은 기병대 퍼레이드 옷이 하도 화려해서 처음에는 여자들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보빙사 일행들은 난생 처음으로 서구 문물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철도, 전기, 전구 같은 걸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대 기관을 시찰하고 또 정부 부처들을 순방하면서 발전된 근대 문물과 시설들을 직접 견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10월 16일 날 조선으로 돌아오고요. 몇몇은 또 미국의 배려로 유럽 각국을 순방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5월 31일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거의 9개월에 걸쳐서 미국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지요. 자,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서구 문물의
엄청난 발전을 보면서 영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고종은 국가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바로 국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 현재 시립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유경공원을 설립하고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원어민 선생들도 들어오고요. 조선 말에 영어 교육 열풍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어교육 열풍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영어 교재들이 많이 출간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것이 바로 제가 들고 온 이 아학편입니다. 영어라는 것은 신분의 벽, 성별의 벽, 나이의 벽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인물이 또 이하영이라는 사람인데요. 말단 벼슬로 시작해서 1904년에 외부 대신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한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비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조선 사회에서는요, 영어는 신분의 제약 없이 누구든 출세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요. 배제학당의 교장이자 영어를 가르쳤던 아펜젤러는 당시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에서 영어 공부열이 대단히 높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조선 사람에게 왜 영어 공부를 하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학편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누구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자, 이 아학편이 뭐냐면요, 원래는 정약용이 만든 아동용 한자 학습서입니다. 자, 원래 한자 학습의 기초 서적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무제 시절에 주흥사라는 학자가 쓴 천자문이 있었습니다. 이 주흥사는 AD 470년에서 521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조선 시대로 따져도 이미 1000년도 더 된 한자 학습 교재입니다. 4글자씩 259절로 한 글자도 겹치지 않고 쓴 한시입니다. 그런데 이 천자문은 사실 그닥 좋은 한문 교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 중에 4분의 1이 거의 쓸 일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관이자 중국 어학의 대가인 최세진이 중종 22년, 그러니까 1527년에 아동들을 위한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를 만듭니다. 이 훈몽자회는 3360자의 음과 뜻을 훈민정음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 훈몽자회에서 우리가 아는 기역, 니은, 디귿 등의 한글 자모 이름이 이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당에서는 훈몽자회보다도 여전히 천자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이 기존의 이 한자 학습으로 많이 쓰였던 천자문 중심의 글자가 많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유배 중인 1804년에 강진에서 상학원 1000글자씩 2000자를 수록해서 만든 학자 학습서가 바로 아학편입니다. 상편은 이제 구체적인 거, 그래서 명사, 자연계 현상, 실제 현상 등을 대꾸가 되는 글자로 수록을 했고요. 하편은 추상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기구, 방위 등의 이제 무형의 개념을 서로 또 대꾸가 되도록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아학편에 지석영 선생은 종두법을 최초로 실시해서 천연두 예방에 힘쓴 유명한 의료인이자 또 국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대단하신 게요, 1905년에는 고종에게 신정국문을 올려서 당대의 한글 표기가 맞춤법 표기가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표기하는 문제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를 계기로 최초의 국어기관인 국문연구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지석영 선생님께서는 이 1804년에 나온 정약용의 아학편에다가 전영규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1905년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기된 전례가 없는 신개념 어학교재를 편찬한 겁니다. 이 전영규 선생님은요, 당시에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에 통달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가운데에 한자와 우리말 한자 발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일본어의 훈독과 음독 두 개의 발음이 표시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중국어 발음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영어와 영어 발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로 한자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발음,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초로 4개의 국어를 다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요, 영어 발음 표기를 보면요, 우리말로 발음할 때 가장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리 위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발음보다도 약간 영국식 발음을 표준으로 삼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R과 L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rice를 rice, run 같은 경우는 run으로 해서 앞에 을을 넣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R과 L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이 아학편을 보면요, 제가 제 채널에서 훈민정음 특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라진 표기법,
비읍승경음, 피읍승경음, 그리고 시옷 디귿 표기, 이 겹자음 표기 등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학편의 교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자, B죠. B가 시옷 비읍입니다. B, C, D, E, F, F에서 여기 보시면 피읍승경음이 나오죠. G, H, I, 그 다음에 J, K, L, M, N, O, P, Q, R, S, T, U, V, V가 이제 비읍승경음입니다. W, X, Y, Z. 알파벳에 대한 음가가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학자부죠. ru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울 학자를 run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의 아자의 child가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CHILD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편은, 북 같은 경우는 book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은 이제 sky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arth가 earth에서 즈가 이응하고 지읒을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ther입니다. father가 father로 되어 있습니다. father로 이렇게 father. 그 다음에 mother로 되어 있습니다. mother 이렇게 이응 지읒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읒을 일종의 승경음처럼 표기를 한 겁니다. 임금군자를 룰러인데 으룰러로 되어 있습니다. 으룰러 이렇게 R을 앞에를 꼭 을을 넣어서 으룰러로 elder brother 이때 B는 시옷 비읍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female 그 밑에 보면 F 피읍 승경음을 표시하고 있죠. female 형수 숫자를 보시면 elder brother's wife라고 해서 wife 할 때 F를 피읍 승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servant라고 있죠. V이기 때문에 비읍 승경음을 씁니다. servant라고 씁니다. servant. 그래서 F일 때, V일 때, 그리고 B일 때 이렇게 다 확실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기생기 dancing girl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dancing girl, dancing girl 이게 걸이 아니라 girl 좀 세게 발음한다고 해서 시옷 기역을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고요. 도둑 같은 경우는 도적 도자 보세요. rub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ubber R이기 때문에 rubber 지금보다 오히려 더 발음이 정확하지 않나. 오류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만 만자를 myriad라고 표시했는데 myriad는 이제 그냥 만이란 뜻이 아니라 수많은 할 때 한데 억을 밀리언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실 억은 이제 밀리언이 아니죠. 사실은 100만일 때 밀리언인데 이런 거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rise인데 rise라고 됩니다. rise. 그러니까 R일 때는 확실히 rise. flow, virtue. 덕 같은 경우도 virtue 비읍승경음, 피읍승경음, foster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자 2000개를 배우면서 일본어의 훈독과 음독, 그리고 중국어 발음, 그리고 영어까지 이 한 권이면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을 지석영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다산 선생이 지은 것이다. 모두 2000자인데 유형, 무형 구분하고 인간 세상에 날마다 사용하는 건 거의 빠뜨리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린아이가 학문에 들어가는 교과의 뗏목이다. 돌아보면 지금 해문이 크게 열려 서구와 아세아가 교역하여 우리의 적고 비루함으로 저들의 우수하고 뛰어난 점을 취하여 열강과 겨누려면 어학이 필요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민병석이라는 분이 썼는데 천하의 지극한 보배가 아니겠느냐 이 책이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조선시대부터 영어 교육의 열풍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도 지금 영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챗 GPT다에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게 통역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왔다고 해서 산수 수학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더욱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합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태어나서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과 오로지 그렇지 못하고 통역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게 있죠. 헬스, 금연, 그리고 어학 공부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3일 가더라도 계속해서 작심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